제일 먼저 수학과 기초연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김선희 교수님께서 수학교육 과정에서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선희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셨고요. 대한수학교육학회 연구이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으로도 계셨습니다. 모든 발표는 잠정적입니다. 지금 아직도 과목명이나 학점수나 유동적이어서 이것이 최종본인가 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교육부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무엇이든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희 교수님. 네, 강원대 수학교육과의 김선희입니다. 이번에 저는 역량 강화를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 연구의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또 연구가 시작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진 않아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 내용 중에서 어떤 큰 줄기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을 학생 주도성을 강화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방향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요거가 그 개정 방향으로 선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의 또 내용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곽영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도 계속 변화 가능한 것을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연구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좀 약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게 지금 학생 주도성 관점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오늘 처음에 이 내용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이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그런 도입, 정책이라는 도입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또 지금까지 그런 그 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변화가 되긴 했지만 학생이 좀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학생 주도성을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하에서 뭐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뭐 매 수업 안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자 할 때 그런 그 자기 주도적인 그런 책임감을 갖고 좀 학습에 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ECD에서 이제 에듀케이션 2030을 발표하면서도 이제 학생 주도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주도성을 가진 학생은 의미를 찾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를 찾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 원하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의를 갖고 행동하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학습 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취지를 학생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OECD에서 내용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학생 주도성을 리즈비터는 목적적이고 반성적이고 책임 있는 이런 행위 주체로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목적과 반성과 책임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교육과정에서 교육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 좀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OECD에서 발표한 에듀케이션 2030에 나타난 어떤 학습 나침반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행복, 웰빙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나가고 그럴 때 이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이렇게 학습에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 명 모여서 또 협력적인 주도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미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청사진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제가 조금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해보니까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에 따라서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도 이런 방향,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학생 개발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인데, 이런 관점, 또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가, 그리고 학습 경험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총론과 강론의 정체성, 지향점을 명시하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수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아주 오래된 교육과정까지는 안 가고 이제 7차부터 한번 내용을 보면요,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제 명시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이제 선택 과목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성취 기준들이 학생 주어로 명시가 되면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표방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이 너무 층이고 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은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9 개정에서는 이제 창의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창의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나 추론, 의사소통과 같은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졌었고, 또 최근에 2015 교육과정은 6가지 교과 역량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역량 중에 하나가 태도 및 실천 역량이라는 것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태도 및 실천 역량의 그런 내부 하위 요소로 자주적 학습 태도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학생 주도성을 조금 더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2015 교육과정이 이제 문서 내용인데요. 이렇게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3번 항목에 보시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수행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끝에 어미를 보시면 태도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게 한다, 어떤 그 외부적인 뭔가에 의해서 갖게 하는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생한테 뭔가 많은 역할과 책임이 좀 주어진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계속 교육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좀 주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또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만약에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런 문서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뭐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 밑에 학습 요소라고 해서 용어와 기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나타나 있는데요. 성취 기준은 이제 학생 주어로 되어 있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이제 교사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주도성을 갖고 교육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원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이 관점에서 무엇을 배울까, 왜 배울까, 그거는 어떤 의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잘 배우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교육과정이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까는 당연히 이제 교육 내용이랑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배움으로써 함양하게 되는 어떤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왜 배울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교육과정에서 많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5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그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내용 체계표 안에서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 주로 성취 기준 위주로만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잘 배우고 있는 걸까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에서 너무 교수 위주로만 쓰지 말고 학생에 대한 입장, 학생이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학생이 배우는 참여하는 수업에서 그 수업의 목표, 그 다음에 학생 수준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수업 방법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배워나가면 좋을까를 좀 알려준다든지, 또 학생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교사가 이제 보고 피드백을 제공해서 그것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아니고요. 2015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정교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한번 고등학교의 그런 과목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은 아마도 공통 과목들로 공통 과목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과목, 거기 있는 내용 수준에서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행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것에서 많이 필요도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분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소양으로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행렬을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다 보면 학습량이 좀 많아질 수 있어서 일단 지금은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이렇게 여기 안에서는 제시를 안 하고 넣어봤는데, 사실 어떤 내용을 넣고 빼는 것에 굉장히 그 각각의 내용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넣고 빼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고려 중인 사항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할 텐데, 기존에 2015에서 교육과정에 있었던 과목들이 괄호 안에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기하,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 좀 나중에 경제 수학,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졌던 과목이 인공지능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문 교과 1에 있었던 과목들이 보통 교과로 이제 되면서 과학고등학교에 있었던 과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수학을 조금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수학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과목으로 융합수학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수학이라는 과목,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이 이름도 다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변화가 가능한 거고, 어떤 이름이 가장 좀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어떤 내용들을 좀 포함할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대수는 이제 원래 수학 1에 있었던 과목이라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런 과목들로 좀 편성을 해봤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목에 따라서 또 단원 내용 요소도 이제 아직 계속 논의 중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수, 해석, 미적분, 확률, 통계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융합수학, 이것도 과목을 수학과 문화 이렇게 할까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 이제 예술이라든지 언어, 인문, 스포츠, 미디어 이런 과목들과 그런 분야와 수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수학은 이제 통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학은 이전에 만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수학, 또 기하, 수학 과제 탐구, 그다음에 전문 교과 1에 있었던 그런 과목들,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얻게 되는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2015 교육과정에서 6개의 그 교육과정, 그 교과 역량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사실 요 역량들 사이에 중첩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론 문제 해결,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연결, 이렇게 4가지 안을 좀 구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물론 잠정 아니라서 좀 변화가 가능하고, 예전에 있었던 정보 처리 역량을 조금 어떻게 다시 그 정교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교과 역량들의 하위 요소들을 조금 하얀색 글씨로 이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량들을 제시를 할 때 이제는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든 역량들을 다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을 조금 학생 주도서 입장에서 좀 본다면은 같은 내용을, 같은 역량을 기르는 것보다 기른다기보다는 그 역량에서 해당하는 수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등이랑 중등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역량 수준을 좀 달리 한번 기술해보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량과 별도로 또 이제 예전에 태도 및 실천이라고 했었던 그 부분도 태도라는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초등이랑 중등을 좀 달리 기술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랑 교과 역량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배워나가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2015에서는 핵심 개념과 일반적인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정교화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 그것이 어떻게 연계되고, 그리고 지금 그 배우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측면의 단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문장 형식으로 나타내서 그 문장, 이걸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나중에 한 10년, 20년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때 배웠던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였어 하는 그런 기억이 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일반화된 지식 내용을 좀 꾸며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개념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그것을 배워나감으로써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조작적인 본질, 또 아니면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랑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어떤 관련성이 있고, 또 그것이 다른 교과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것과도 이런 관련이 있어, 이런 측면의 내용들을 일반화된 지식에 좀 써서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내용 체계표 안에 이렇게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내용 요소를 넣는다든지, 또 아니면 성취 기준들을 제시를 할 때 그 성취 기준 위에다가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좀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나갈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 학생들한테도 뭔가 역할과 책임이 좀 주어지는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차 재구조화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안을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교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마다 수업의 목적, 이런 것이 좀 다를 텐데 그 목적에 맞춰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좀 잘 보여주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렇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생한테는 조금 더 직관적인 접근,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좀 논리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수업 방법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수업이 뭐 개념을 이해하는 건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수업을 해나갈 때 어떤 절차를 좀 밟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그림, 그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그 모형별로 어떤 안내사항을 조금 만들어보는 작업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그런 성장, 그다음에 학습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성장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평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15에서는 과정심 평가라는 용어만 명시가 되었었거든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제는 좀 안착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심 평가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과정심 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교육과정 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있지만 이제 학생 주도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교육과정 연구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핵심을 그것을 주대를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학생 주도성 관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것도 또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 전문가들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들,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정교화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수준에서 뭔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컨셉을 학생 주도성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연구진에서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일부 정보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초중학교도 그렇고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지를 점점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